예, 저희가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 분야에서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들을 각각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떤 분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주부들과 함께 아미맘스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엄마들과 아이들 교육, 그러니까 마을의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뭐 미용실에 가기 힘들어서 염색을 못 하겠다 하면 염색도 해드리고, 또 여기서 뭐 식사 생일을 맞았는데 생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에게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마을 안에 실제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사실상 못 미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센터가 있지만 부산시에서 지자체로 관영하는 센터가 아니라 일반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처럼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나 민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을 모여서 의견을 좀 들어서 다양한 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째 하고 있고요. 그게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씨앗이 돼서 우리 집도 빈집인데 좀 수레가 이렇게 써라 한다면 우리 마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아이들도 지금 청소년들도 나 진짜 내 방에 필요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공간 하나씩이 뭐 자기 방이 된다면 이 많은 빈집들이, 근데 외부에서 돈을 주고 들어오기에는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힘들지만 수레에서 우리 동네 사는 아이들 쓴다면 불편 없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추억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 1호에서는 작년도에 뭐 파자마 파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미맘스 어르신들 다 파자마 입고 와서 제가 이제 할머니들 9,000원 주고 파자마 한 벌씩 사줬는데 10번 입고 막 춤추고 하는, 주무시고 하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고, 저희들도 또 아미맘스도 오랜만에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좋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60만이 아니라 월 600씩 남편이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재생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처음에는 공공재에서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던가 그다음 공공에서의 어떤 주관되어 있는 방식을 그간에 썼던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도시재생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형태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국가에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아미맘스가 있는 팀 같은 아미초장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형태의 강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그거를 저희는 중간 조직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과 민간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팀. 근데 아미초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행스럽게 그런 형태의 형성이 엄마들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재생과 연결이 돼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많다라는 건 문제시 되는 것들이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노인에 관련된 걸 하는데, 이 아미맘스란 팀은 노인보다는 아이들의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인구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아미동에 살려고 하는 미래의 주인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재생 관점에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현안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서 재생이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과거의 지속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부터 먼 미래의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조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역에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조직. 그래서 하물며 어느 거까지 나오냐면 요즘에 도시재생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도시재생기업이라는 단어는 그간에 했던 재생이라는 사업들이 너무나 민간이 아닌 공공재에서 주도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관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과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팀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자생을 하려면 해야 되는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조금 더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또 팀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연결이 만들어서 자립화가 된다면 좀 더 아까 얘기했던 지속이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쓸 수 있고, 거기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자생적으로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또 아미동에 새로운 주민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데, 재생이라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단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로컬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네. 있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네. 조직의 어떤 차원에서 이게 공공이 앞서서 그냥 끌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할 수가 없죠.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네. 도시재생 사업도 좀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네. 그거를 실제로 몸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네, 아미맘스 생각합니다. 본이다. 네네. 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들이네요. 네, 저는 책방 운영하면서 같이 교수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자라는 원래 신분에서 연구원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보다 이런 과학보다는 사실 대중들한테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방의 공간을 빌려서 사실 제 개인 연구소 겸 해서 책방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쉽게 이런 과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서점 운영이라는 게 동네마다 다 책방이 문을 닫고 없어지고 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저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월세를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라서 사실은 제가 다른 이제 업을 하면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이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시나 구에서 이제 문화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바쁘세요.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겼는데도 그분들이 못 와봐요. 그런데 우선 이제 행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전화가 와서 그냥 협업을 하자, 뭘 하자, 행사를 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책방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그 문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서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책방도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출장을 시내 출장이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과정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 생활을 할 때도 사실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은 남아 있겠지만 그다지 즐겁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막 몸이 힘들고 하더라도 즐겁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즐거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걸 많은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또 안 해주냐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 힘도 또 나고 사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몸이 힘들긴 하지만 전혀 힘들진 않아요. 지금 작은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들 사이에서 전국에 있는 책방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도서 정가제거든요. 그걸 네. 이제 폐지하자 말자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그 이슈화 되고 있고 막 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편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책이라고 하는 걸 소비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서 정가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은 사실 소비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책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책이 비싸서 소비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책 말고도 다른 매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책방이 이제 많아지는 것도 작은 책방의 역할은 그 뭐 교보문고라든지 하는 뭐 예스24라든지 온라인 서점 같은 그런 대형 서점의 역할과는 또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랑방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동주 책방이라고 하는 곳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작은 사랑방의 역할,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저는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작은 책방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책방들한테 무수히 많은 사업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책방이 동네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전국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책방이 가지는 역할은 책을 중심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작은 책방은 사실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동주 책방은 뭐 아주 작은 책방은 아니 정도지만, 뭐 사람이 10명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내는 쪽이나 아니면 그런 작은 책방을 바라보는 쪽에서 작은 책방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작은 책방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관찰해보고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해준다면 동주 책방 같은 그런 특색 있는 책방들이 골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활성화하고 자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면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상황에 맞는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얘기면 특히 이제 아까 조직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팀 같은 한 명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한다면 좀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움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여러 공연 기획이라든지 전시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좀 더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가까이에서 이제 조금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으면서 좀 편안한 휴식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무턱대고 이제 정말 무의식 용감해서 여러 가지 서울의 막 사례들 가서 보고 막 하면서 한번 해보자.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움이 튼다는 움으로 이름을 해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움을 띄워보자 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화 사업이라는 거 정말 큰 돈이 되지 않는, 물론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경영의 어려움이 제일 크고, 공연이라든지 행사 있을 그 외의 시간에도 이게 뭔가 이렇게 수입이 되어지고, 또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공간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제일 이제 큽니다. 네. 우리 부산다운 거가 정말 이제 재밌고, 특색 있고, 유니크한 그건데, 왠지 보면 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은 서울에서라든지 외지에서 이렇게 오고, 많은 시민들이 아는 이제 브랜드화된 이런 메이커만 찾으니까 많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또 하다가 또 좌절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하고 막 하는 이런 다양한 창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많이 봐주고, 네, 입소문 내주고 이렇게 하는 좀 애정이 어린 그런 관심과 애정이 저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형 소규모 문화 거점들은 문화 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장이라든지 소규모 음악홀, 전시장 이런 것들은 동네마다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곳들을 꾸준하게 또 이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거점들을 문화 거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그 공간들이 세대 간 이제 연결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새로운 공간들이 또 등장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한 지역의 어떤 문화 체력은 절대 이렇게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은 그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현상적으로 봐지고요. 뭐 다행히 좀 그 청년 공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기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서로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께는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야 되고 동참해 주셔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고 또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도 큰 틀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사회적 시민 영역에서 이런 그 문화 거점들을 소규모 문화 거점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장학재단들 외에 조금 더 그 문화적 측면에서의 육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적 재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규모 문화 활동이나 문화 거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육성 재단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뭐 재단은 아니더라도 형태는 어떻더라도 아무튼 시민 모금이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거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공적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면은 그 1% 공공미술처럼 특정 이제 세대수나 그 가구수 그러니까 특정 그 규모의 건물들에는 무조건 소극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력들도 문화 관련 인력들도 늘어나고 또 관심들도 접근성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새로운 방식의 청년 지원이나 뭐 이럴 때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이나 이런 등등 것들을 이런 거점 작업하고 또 연계해서 좀 더 방향을 조금 더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나아가서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어떤 지원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들었던 말씀 중에 문화 체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문화 체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체력을 기르려면 뭐 잘 먹고 운동도 잘해야 되듯이 뭔가 이게 장학재단 같은처럼 체력을 좀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을 만한 지원들도 좀 남다른 방식이 좀 상상력이 좀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뭐 공공정책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잘 구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는 바다에서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동준입니다. 커뮤니티는 독서든 토론이든 여러 가지 매개된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좀 느슨한 단계에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은 저희가 지역 서점, 지역 출판사에서 만든 책을 판매하고 있고요. 한편은 각 책장마다 분양을 1년 동안 하셔가지고 나의 책장을 그대로 꼽아둘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사람을 큐레이션 하려고 했던 공유한 책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편하게 책을 꺼내서 메모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책으로 서로 약속되어 있는 책장입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서울에 비하면 이렇게 민간 자원은 뭐 관광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여행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운동, 사회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적 자원을 많이 이용하면서 활동을 모색해야 되는데 공적 자원이라는 것이 또 몇 명의 커트라인이 있고 거기서 PT나 발표도 경쟁적으로 해내야 되다 보니까 붙어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응원해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나의 다음 활동을 혼자 또 모색해야 되니 이제 수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고 근데 자원을 가져간 사람은 소수 5명, 3명, 4명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다 그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또 멀어지게 되고 힘을 덜 들이고 비용을 덜 들이고 또 죄책감을 덜 느낀 채로 계속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건데 예전에는 나와 같은 뭐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터전을 만들겠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인가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일단은 너무 많은 걸 공적인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변형하지 않은 채로 좀 편법을 쓰지 않은 채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 궁극의 목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직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나면서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구나라는 걸 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저의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그 당시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하게 해주시는 게 이제 고민이 이제 굉장히 와닿았고 이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한 가지 이렇게 뭐 꼰대처럼 말씀을 덧붙이자면 저는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것에 어떤 반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청년 세대를 기성 세대와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면 기성의 제도권 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일 건데 그 문화 예술은 굉장히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현실화되지 않는 어떤 그 미래의 가치들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긴장관계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성 문화나 제도권 문화가 통합에 좀 상대적으로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런 대학 문화나 청년 문화는 끊임없이 그 기성 문화의 어떤 갇힌 틀의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합장하고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고민의 문제 또 돌봐야 되는 문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 때문에 사회가 더 저는 이제 다양해지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더 깊고 넓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고민들도 필요하지만은 본연의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혁신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뭐 저는 겸손하고 성숙한 청년 문화보다는 거칠고 속되게 말해서 싸가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영역들을 더 혁신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청년 문화의 어떤 그때 그 당대 이슈나 활동의 방식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원래 청년 문화가 가지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청년 문화의 그 어떻게 보면 거칠음이나 혁신적인 실험에 대해서 기성 문화의 세대들의 공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공자님도 탓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요즘 청년들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이 끊임없는 어떤 활동들이 사회를 끌고 왔던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제 지지만 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혁신적인
더 실험적인 활동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따로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네. 근데 참 저는 말씀 중에 원심력.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냥 크기로서 팽창 이런 것이 아니라 성숙도가 원심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으로 이렇게 또 다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또 도시의 맛이고 도시를 이렇게 살갑게 오랫동안 느껴보고 살아볼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